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부하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번 내용이 제가 저번 주에 국군의 날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 중이고 곧 올라가는데, 국군의 날 때 우리가 이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안 나왔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면은 그 특전사, 그 다음에 UDT, 그 다음에 공군, 사트, CCT, 그 다음에 해병대, 그 다음에 이신속 대형사단,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200명이 공중 강화하는, 집단 강화를 하는 그런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비가 와서 안 했고 기상이 안 좋아서 안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 한 줄 나오지도 않았고요. 군에서 완전 입막음하고 끝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사건이 숨길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군에서 간부들 대상이니까, 간부들이 하는 거니까 입 다물고 보안 유지라고 하면서 군사보안이라는 말로 이 사건을 숨겼어요. 대형 참사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참사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좀 오버한 걸 수 있는데, 물론 사망자는 없습니다만, 사망자는 없는 내용인데 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두 명 다친 거면 제가 이해하죠.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서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뭐 집단 강화하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무 수행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명 다친 게 아니거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군의 날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사치하기 위해서 박한수 참모총장은 행사기획단장으로 열심히 똥꼬 빨다가 참모총장으로 영전했죠. 그리고 많은 장군들이 이렇게, 손식 특전사령관도 자기 특전대원들 태권도 1년 동안 시켜가면서 본인도 지작사령관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서커스 단장으로, 서커스 대원으로 사용해서 진급한 이 작자들이 이렇게, 역사의 역적 이종섭 씨도 이렇게 옆에 있었네요. 이렇게 국군의 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하루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고통받고 있는 군인 가족들 및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선 지원금을 늘려줄 생각이나 어떠한 것도 도움 줄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든 표 빨아먹으려고, 보수표라는 걸 빨아먹기 위해서 단 하루를 위해서 100억을 쓸데없이 태우고 있는 이 멍청한 작자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조용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조용조용히 넘어갔으면 조용조용히 넘어가고 다친 인원들을 제대로 케어나 하고 그들의 입에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다친 사람 다친 사람대로, 뼈가 부러지고 수술한 사람 수술한 사람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부품처럼 갈아 끼우는 이러한 작자들이 서커스 단장으로 저렇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웅인 척 행사하는 게 너무 역겨워서 이렇게 제가 또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군의 날을 까니까 뭐 좌파의 선동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100억이 실제 돈이 100억인 거지,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의 인건비 생각하면 100억보다 더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안보 손실이 일어나는 이런 행위들을 장군들이 앞서서 돈을,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진급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갈아 넣는 이런 서커스 단장 새끼들이라는 게 장군을 달아서 높이 영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훈련이 부족하다, 지금 사람도 부족하다, 국군의 날을 진행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끼는 하나 없이 오직 간신배스러운 말투로 어떻게든 진급해보겠다고 행사기획단장에 올라가는 그런 인간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올해에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사건인데 정말 이것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국군의 날 집단 강화하는 날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3년 9월 7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이렇게 200여 명이 강화를, 집단 강화를 하는데, 이 그림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200명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그날 200명 중에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분의 1의 인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 집단 강화 200여 명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구성원들은 13특임여단, 해군 UDT, 공군 사트, CCT, 해병대 공정부대, 미군 등 200여 명이 이제 집단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7일 날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이 한 3분 정도 왔어요. 자, 이번 75주년 국군의 행사가 200여 명의 집단 강화를 진행했고요. 약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동쪽으로 약 10m/s 바람이 부는 상황으로 공중풍의 속력은 계산되지 않았고, 비행자산으로 강화하는 도중에 바람이 부는 동쪽으로 조종주를 잡아야 홀딩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낙하산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맞바람을 맞아야 낙하산이 천천히 이동해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아요. 여기 강화에 참석한 인원들은 강화를 한두 번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수십 번 강화를 뛰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강화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모인 겁니다. 강화 초보자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들은 강화하니까 좋다고 200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줄 서 있었습니다. 능력자들이. 왜? 국군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이 강화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걸 참석한다는 건 매우 영광이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TV 속 VIP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중의 대열을 이쁘게 갖춰야 된다면서 무리한 지시가 하달됩니다. 자, 홀딩 방면이 동쪽이 아닌, 바람이 이제 동쪽으로 부르니까 동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쪽을 바라보고 조종줄을 25초 동안 놓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순서대로 떨어지는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뿌리지 않습니까? 쭉 떨어지는데 이걸 속도를 맞추고 이걸 이 대열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몇 명의 인원들은 25초 동안 조종줄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낙하 그냥 떨어지라는 거죠. 조종줄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운전할 때 운전자를 놓고 그 25초 동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를 많이 했고, 그래서 1차로는 첫 번째 10초간 놓으라고 했어요. 그 다 같이 10초를 놓았더니만 봐라, 너네가 지금 10초 대기한다고 해서 아래에서 보면 다 조종줄 잡고 있다. 다음 강화 때는 25초 동안 조종줄 잡지 마라 라고 해서 많은 인원들이 그리고 뭐 내가 번기와 소티를 확인하면서 개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겠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잘릴 거야, 너 국군의 행사 못 뛰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다 같이 그런가 하고 25초를 대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초 동안 조종줄을 잡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바람이 또 세게 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이거는 뭐 기상악화는 뭐 어떻게 지휘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 자, 200여 명 중에 50명이 대형 버스, 그 다음에 무슨 간부 개인 차량, 보일러 탱크, 철조망, 막사 2층, 비행기 겹납고, 그 다음 피레침, 전신주, 이런 곳에 50여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현장에 있던 분들 제가 3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 난 줄 알았답니다. 어떤 분은 딱 착륙해서 딱 보니까 본인은 어떤 건물이나 건물의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사람은 전시주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피레침에 걸려있더랍니다. 자기는 전쟁 난 줄 알았대요. 아사리판이었답니다. 사방에서 하고 다 매달려 있었답니다. 앰뷸런스는 심지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한 대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환자 태우고 있고, 사람이 당연히 한 명도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인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전쟁 난 줄 알았답니다. 낙하산 키트도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다녔죠. 공군에서, 비행장에서 수많은 인원들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 200명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200명 중에 50명이 건물 지붕 위 다같이가 저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뭐 바람도 많이 불기도 했고 조종사의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소티 조종사의 실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지휘관이 대형을 이쁘게 갖추기 위해서 야, 맞바람을 맞으면 내려오지 말고 손 놓고 딱 대형 갖춰서 내려와 라는 그런 25초 동안 조종줄을 잡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 때문에 정말 그 200여 명의 사람 중에 500명이 전신주, 버스, 건물 위, 보일러 위, 차량 위 50여 명이 불시착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들 다 공수를 처음 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지휘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CCTV 밑에 있는 통제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조종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개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중에 50여 명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대참사입니다. 전시였으면 50여 명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50명을 또 구하러 가야 되죠. 이 200명이 떨어진 이 부대는 전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번에 무슨 댓글 단 놈이 누구 개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무리한 지시일 수 있냐고요? 병신 같은 소린 거죠. 저번에 댓글 단 놈 있는데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알고서 댓글을 달아야지. 어디 갔어? 이러면 댓글을 답니다. 김대인님 구독자입니다. 무리하게 한 지시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200명 중에 50명이 그렇게 됐으면 이게 무리한 지시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지시였는데 50명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집단 강화, 첫 번째 집단 강화도 아닙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집단 강화죠. 그 집단 강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두 번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무리하게? 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본인의 실수 아니냐? 어떻게 입증할 거냐? 현장에 있던 다른 분입니다.
집단 강화 행사 병력이었습니다. 이분도 뭐 비행장 DG 드랍존이라는 거죠. 비교적 좁고 위험 지역도 많다고 판단해서 낙하산 상계 후에 개개인이 조종줄을 통해서 DG에 착지하면 된다고 했다. 계속되는 강화 연습과 모든 인원들이 DG에 잘 들어오고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었는데 지휘관께서 욕심이 나셨나 봅니다. 다음 강화 때부터는 상계 검사하고 5초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대응을 유지해달라. 그래서 사고 나기 전 강화 때 대략 5에서 10초 정도를 모두가 약속한 방향을 바라보고 무사히 착지를 했다. 근데 강화 영상을 보더니만 대응이 잘 안 거친다. 다음 강화 때는 25초 동안 바라보자. 25초 동안 집단 강화를 하는데 조종줄 잡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봐라. 대열이 이쁘게 떨어져야 된다. 자, 강화 때 25초 고도가 내려간 뒤는 어차피 관중석 방향에선 전광판이 가려서 강화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형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있었다. 그 25초 강화가 사고 날 강화다. 이제부터 사고 날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고가 있던 그날을 제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날 날씨는 일단 강하게 괜찮은 날씨였다. 항공 임무 고가 결정 났고 모두 공항으로 이동해서 장비 착용 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오늘 강화 때는 뭐 땡땡 타워를 바라보고 25초 동안 유지하다가 조종줄을 하라 라는 설명을 들었고 항공기에 탑승 후 행사장까지 DG까지 이동했다. 드랍존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강화를 실시했다. 약속된 방향을 보고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는데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바람이 홀딩 방향도 아니고 측면에서 불어오고 저는 DG를 벗어나서 건물이 많은 위쪽의 방향에 있었다. 이대로 큰일 나겠다 싶어서 홀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워낙 강해서 낙하산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떠밀려서 위험적으로 계속 밀려나고 지상에서 지상 근무자들이 모두 달려오고 앰뷸도 오고 모두 패닉 상태였다. 그 와중에 먼저 건물 옥상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항공기 경납고 전선줄 자동차 위 항공기 위 위험지역에는 모두 다 착지하고 있었다. 저 또한 위험지역에 떨어졌고 운이 좋게 다치진 않았다. 그렇게 강화 종료 후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명의 인원이 부상을 당했다. 50여 명이 찰과상을 당하고요. 50여 명이 잘못 떨어졌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9명이 중과상을 입었습니다. 9명이 수술 9명이 걷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게는 인대파일부터 시작해서 팔다리 골절 인원들도 있었고요. 복귀 후 피드백 시간을 가졌고 총괄하신 담당관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다. 날씨가 좋았지만 항공기가 이동하는 동안 바람이 바뀌었다. 아무튼 뭐 아무도 잘못 없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25초 대형을 실시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아다리가 맞지 않은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강화를 하고 상계 검사를 실시했을 때부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반대쪽에 DG 상공이 있었다. 항공기와 지상 근무자가 제대로 컨택을 하고 강화하기 직전까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고려했다면 바람 부는 방향 쪽을 강화를 시켜야 바람이 불어도 DG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CCTV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모두가 한마음 뜻으로 무사히 마쳤어야 하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아직 재활하고 계신 분이나 후유증을 남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화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인은 무엇인가?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었다는 거. 그리고 지휘관의 무리한 25초 동안 조종줄을 잡지 말라는 그 지시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어졌겠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휘관이 좀 멋있는 폼을 나오기 위해서 25초 지시 오케이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CCTV의 그런 통제, 실수,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화나는 건 뭐냐면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여러분들 그래서 50여 명이 다쳤어요. 200명이 아니라 120명이 강화를 했습니까? 제가 전파받은 건 200명인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다친 사람들 중에 약 9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거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병원비나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결해 줬을까요? 내가 화가 나는 건 그런 거예요. 다칠 수 있거든요. 임무 수행하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친 사람 간부들이거든요. 개인이 개인 병원 가서 수술하고 병원비 하나 지원 못 받은 사람들 태반이에요. 아니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들. 개인 병원 가서 수술하고 개인 병원 가서 진료받았더니만 개인 병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개개인이 알아서 공상 처리해야 되고 지금 개개인이 지금 다 그 알아보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어요. 부대에선 잘 알려줄까요? 부대에선 잘 챙겨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열받는 건 그런 거예요. 다칠 수 있다니까요. 임무수행하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쳤을 때 아니 행사 기획단에서 단체로 다친 거잖아요. 대규모로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병원 인도해주고 병원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TF에서 나와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습도 여러분들 훈련이기 때문에 똑같이 훈련이랑 똑같아요. 개인 병원 다녀왔더니만 병원 다녀와서 수술하고 했더니만 국군병원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공상 처리는 이제 또
개개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공상 처리가요, 개개인이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지휘관들이 진짜 빡대가리라 모르는 새끼들이 많은데요. 보세요. 자, 군 병원장 및 부대장은 군병원 퇴원 및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장병과 공무와 연관된 질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군인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해연금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안내해야 되는 지휘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내를 해야 돼요. 임무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임무수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고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요, 지휘관은 이것을 부하에게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이건 지휘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부들 지금 이 책임에 대해서 간부들 지원받는 사람들이나 지휘관이 안내해주거나 도와준 사람도 있을까요? 개개인이 다 뜯어보고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될걸? 야 그거 처리 안 될걸? 다 이딴 소리만 하지 누가 나서가지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건 다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날 그 다친 사람들 다 조사하면 되잖아요. 조사해서 TF수나 누가 한 명이 나와서 파견 나와서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친 사람 나 몰라라 하고 행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현장 지휘관 각기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다! 사고 나니까 걸을 수 있냐? 아 그래? 걸을 수 없다고? 수고했다. 잘 가. 다른 사람 들어와. 내일 또 연습해야 되니까. 수고했다. 그 병원에서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다 누워있는데 누가 잘못했니 안 했니만 따지고 있는 지휘관들을 바라봤다랍니다. 네? 거기 누워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와서 누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 지랄만 떠들고 있고 다친 사람들에서 아픈 거 병원 치료비 진료받는 거 지원해주는 거 알려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요 PTSD 어떻게 할 건데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눈 뜨면 지붕에 매달려 있는 꿈, 눈 뜨면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꿈, 눈 뜨면 피해침에 매달려 있는 꿈. 여러분들 그 사람들 PTSD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떨어진 애가 아니에요. 지금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자다가도 놀래서 낙하산을 몇 번씩 뛰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목숨이 걸린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한 번 경험을 하면 거기다가 지금 군에서 그러한 치료나 그런 거 대우해줍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친 게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임무수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당신들 지휘관들 이거 다친 부하들 지금 어느 정도 치료받고 있고 어디서 치료받았고 어떤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 얘기한 거 나온 거 있어? 데이터 가지고 있어? 야 만약에 간부가 아니라 병사였다면 간부가 아니라 병사였다면 당장 뉴스에 나왔겠죠. 당장 부모들이 병원에 들어 누웠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자기 생계도 달려있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앞으로 군생활도 해야 되니까 조용조용히 넘어갔죠. 조용조용히 쉬시라고 넘어갔죠. 야 그랬으면 미안해서라도 나와서 지휘관들이 아픈 친구도 체크하고 확인하고 지금 중상으로 처리된 친구들이 한 9명 되는데 그 친구들 당신들 근거 가지고 있어? 얘가 어떤 치료받았고 지원금 뭐 받을 수 있고 뭐 지원해줄 수 있고 이런 거 체크한 거 있어? 병사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건데?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여러분 병사가 다치면 뉴스에 나올 일일까 안 나올 일일까요? 약 50여 명이 불시착했어요. 날씨 뭐 지휘관 여러 가지 탓으로 50여 명이 여러분들 사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진을 찍은 사람이 좀 걸릴까봐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저만 보래요. 사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신주에 걸려있고요, 천장에 지붕 위에 걸려있고요, 버스 위에 걸려있고요, 피뢰침에 걸려있습니다. 피뢰침에 그 날카로운 피뢰침에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찍은 사람이 어디다가 전파하거나 어디다가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진 유출되면 찍은 사람이 나한테 제보한 게 유출될까봐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뉴스에 안 나올 일일까요?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근데 그래 뉴스 나올 수 있지. 다쳤으면 그럼 뉴스에 나오면 아마 케어 잘했을 거야. 뉴스에 나왔으면 아마 TF도 구성해가지고 아마 해줬을 거야. 근데 간부들이니까 뉴스에 안 나오니까 언론에 안 알려지니까 다치는 거 알바노야. 네가 알아서 해. 야 박한수 총장님 아니 씨발 이걸로 총장 냈네. 심지어 당시 행사기획단장입니다. 저번에 얼굴하고 이름 가렸는데 아니 심지어 지금 참모 총장이야. 군을 떠난 사람도 아니야. 당시에 총책임자고 총지휘자야. 총지휘관이야. 그러면 이 사건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럼 이때 다친 친구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지금에서라도 확인해봤습니까? 총장님? 지금 참모총장이잖아. 지금의 우리 군의 최고의 실권자 아니야. 참모총장으로서 그날 다친 친구들, 그날 다친 부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쓴 거 있습니까? 참모총장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총장님. 예? 그냥 알바노 해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하나 되어 돌아오라. 자긴 쓰는 적 없다 그러고 지금도 쓰고 지금도.
지금도 어제 오늘 날짜로도 지금도 하나 되어 돌아오라 용어를 쓰고 있는데 육군은 쓰라고 한 적 없대. 하나 되어 돌아오라, 하나 되어 돌아오라, 하나 되어 돌아오라, 하나 되어 돌아오라, 하나 되어 돌아오라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 쓰라고 한 적 없대. 야, 진짜 거짓말도 진짜 어이가 없지 않냐? 거짓과 위선의 서커스 단장이야. 아니 이런 사람을 믿고 참모총장으로 내가 참모총장은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 군이 이런 사람을 최고의 지휘관으로 믿고 우리가 군을 총장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 의무라니까 의무 공무와 관련된 질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장병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는 것이 지휘관의 의무라고 의무 지휘관의 의무라고 의무 안내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하며 머스트라 머스트 근데 안내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긴 했습니다. 메모 보고로 한 줄 여러분들 이거 신청할 수 있음이라고 한 줄 메모 보고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줄 어떻게는 모르겠고 한 줄 너네들 공상 신청해라 끝. 어떻게 해요? 알바노? 니네 알아서 해? 알바노? 각기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다! 라고 얘기해놓고 사고 후에는 걸을 수 있나? 지금 걷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패스 다음 사람 비켜! 빨리 우리 행사 연습해야 되니까. 병원 와서도 누구 하나 아프냐 괜찮냐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지휘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얘기 하나도 없어. 비행기가 잘못했니 CCTV가 잘못했니 지휘가 잘못됐니 날씨가 엉망이니 자기들끼리 와서 속닥속닥 떠들기나 해. 행사 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장 입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시끄럽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떠들고만 있어. 그거를 바라보는 환자들이 참 씨발 우리 군대 좋은 군대라고 생각을 하겠다. 또 버림받았고 또 간부라서 몇 년 동안 후유증 갖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다가도 떨어지는 꿈 꾸고 그런다고요. 진짜 이러면서 뭐 하사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서 간부들이 안 들어오고 이 개새끼들한테 하고 진짜 야 진짜 이 상놈 새끼들 야 진짜 너 이 벌레 같은 것들 진짜 너희들 진짜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당장 내 눈앞에서 닫혀있는 우리 부하들 책임지도 못할 놈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를 빨아먹어서 국군의 날 잘 지휘하는 놈이 참모총장 되니 올해도 국군의 날 지휘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돈 증액해달라고 하루 쇼하기 위해서 장군에게 장군들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고 철저한 경계를 만드는 군인들이 진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멋있는 행사 진행해서 부하들 피 빨아먹으면서 태권도 시켜가면서 안보 공백 만들어도 알바노 하면서 그런 놈들이 진급하는 이 군대 조직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다칠 수 있다니까요. 나 김상호 다치는 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칠 수 있어요. 임무수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날치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했냐고. 나와 있잖아.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안내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럼 최소한 다친 친구들이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병원비도 그렇고 이후에 회복에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최소한 군을 지금 아파서 쉬는 동안에 최소한 군을 원망하진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간부들이 억울해하고 간부들이 군을 원망하는데 도대체 누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고 이때 당시에 환자로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9명 정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9명 중에 이런 지금 우리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대부분 몰라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가 모이면은 이때 9월 7일 날 다친 분 중에 한 5분 정도가 모이면은 우리 행정사님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님한테 연결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행정사님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면은 5명 패키지를 묶어서 제가 싸게 해달라고 해서 그 비용은 제가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행정사님. 저번에도 한 친구 제가 좀 행정사님 비용을 제가 내긴 했는데 이런 거는 다 같이 어차피 같은 날 발생하고 같은 날 일어난 사고니까 비슷한 우리가 서류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비용을 좀 제 돈을 내서라도 한번 이거를 모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다친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다친 거는 다치고 나는 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치고 나는 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럼 다쳤는데 이건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부품 끼워 넣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화가 난다고. 또 다쳤는데 다친 사람 케어는 신경도 안 쓰고 다쳤어? 걸을 수 있어? 못 걸어? 나와. 다른 놈 들어와. 알바노 신경 꺼버리고 야 잘 복귀해 안녕. 다친 사람 잘 복귀하고 미안. 자 또 들어와. 우리 또 연습하자. 아무도 신경 안 쓰지. 다친 사람 누가 신경 써? 부대에 복귀했더니만 다쳐서 왔어. 너 왜 그러냐? 그 집단 강화하다가 다쳤습니다. 비용신 왜 다쳤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바보야. 개인 탓으로 몰아가죠? 해당 지휘관도 어디서 다치고 왔는데?
다쳤어? 아 그래? 내가 임무 수행하다 내가 다친 거 아니죠? 그쪽에서 일하다 다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지휘했던 사람들 행사기획단장이나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신경 씁니까? 다쳤어? 들어가. 자, 또 다른 분 안 다친 사람 빨리 행사 연습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 사람들 뭔데? 또 버림받아? 다치니까 버려? 네 팀 버려? 다치니까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뭐 각기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부터 우리 한 식구 되니까 다치고 나니까 수고했다 잘 가? 장난 아니야 지금? 딱 소모품이야 여러분들. 부품이잖아. 부품 깨졌네? 버려? 부품이잖아. 어디서 니들이 이거를 비난할 건데? 당신들이 나중에 군인들 부하들 부품 소모하자. 그럼 중령 전역하고 대령 전역하고 장군 전역한 새끼들이 어떤 지휘관들이 그러냐? 난 안 그랬다라고 얘기할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땡 대대장님 신경 쓴 적 있어요? 특전사 땡 대대장님 이름 말하고 싶은데 참는다 내가 진짜. 형님 다친 사람들 신경 썼어? 너 걸을 수 있냐 물어보고 집에 가라 그랬지? 그래 잘 가했지? 당신이 그때 지휘한 사람으로서 다친 친구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신경 썼어? 응? 안 썼잖아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 당신 지금 부하들 사지로 내몰아서 다 죽인 거야. 내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9명이면은 내가 지금 행사 끝나고 벌써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했겠다. 음료수나 찾아갔겠다. 아니 연락이라도 하던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라도 물어나 보겠다. 당신 그렇게 한 적이나 있어? 뭐 중대장들한테 요즘 애들 관심도 없고 요즘 애들 열심히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아무튼 정말 화가 나는 내용입니다. 화 안 나요? 내가 너무 흥분하는 스타일인가?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안종민 선배님은 전화했어. 이미 안종민 선배님한테 몇 명 연락이 왔더만. 이미 이런 그 사고를 알고 계시더만. 선배님 얘기해서 이거 나중에 컨텐츠 다루자고 지금 또 올릴 것도 있는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다 이 사람들 기껏해야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고 다 가장이고 이제 막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고 한창 군생활 해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다칠 수 있죠. 임무수행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친 친구들 최대한 서운하지 않게 우리가 치료나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줬는데도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친구들이 지휘관을 원망할까요? 원망 안 해요. 그럼 나라를 탓하겠죠. 근데 지휘관을 탓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무도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휘관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휘관이 나서서 병원비도 알아봐주고 케어도 해주고 다 알아봤는데 그런데도 안 됐으면 우리 대대장님은 너무 감사하고 지휘관님께서는 너무나 고마운데 제도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대장, 행사기획단장, 행사기획 참모장 그 사람들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도대체 하라고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이 했으면은 지실수 지가 좀 모자라서 그래도 원래 지원을 해줘야 돼. 그래도 아까 규정 보셨죠? 그래도 임무 수행 중에 다친 거면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누가 자기 돈 털어서 해주라 그랬어요? 자기 돈 털어서 해주라 그랬냐고. 최소한 서운하게는 해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운하게 법과 규정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